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코스피 하락 끝 23년 투자 아이디어와 투자 적기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국내 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밤에 미국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3대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죠. 그래서 오늘 1월 10일 한국 시각으로는 이제 밤 시간이죠. 밤 시간에 미국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거의 전망에 대해서 관련 기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은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혼자 세다. 원달러 환율이 1242원에 출발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0시 30분에 공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달러화가 혼조세를 보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12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6.6%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달 7.7%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는 물가 상승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5.7% 상승이라는 게 이제 월가 전망치고요.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망치가 6.6%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좀 불안하죠. 지금 이렇게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과연 오늘 밤 6.6% 이하가 나올지 아니면 예상치에 부합할지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좀 얘들이 장난치는 느낌이란 게 이미 얘들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음모론인데 얘들은 이미 다 알고 뭐 이미 정보를 다 알고 있겠죠. 다 알고 전망치를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지수를 내렸다 올렸다가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파월이 11일 날 이제 뭐 발언을 했었는데 경제 성장 둔화와 그 다음에 정치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연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죠. 그래서 뭐 민주당의 뭐 정치적인 뭐 압력 이런 거에 굴하지 않고 물가를 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뭐 본인들은 연준의 정치적인 독립성이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 해석에 따라서 매파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뭐 강력했던 발언들에 비해서는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 반응은 되게 무덤덤했죠. 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견조하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상승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 항상 뭐 무덤덤해지기 마련이죠. 뭐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좀 잠잠하죠. 이제 언제 끝나나 이것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연준의 뭐 긴축 이런 것도 이제 뭐 끝나겠지. 언제까지 올릴 거야. 니들이 언제까지 올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뭐 파월이 뭐 이런저런 발언한다고 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의 깊이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시기가 왔죠. 어느 정도까지 침체가 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겠냐, 약간 이런 거를 논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지금 파월의 발언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을 뭐 3.0%에서 1.7% 하향을 했죠. 네, 그만큼 올해가 뭐 경제적으로는 좀 좋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금 가격이 이제 뭐 8개월 지속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다. 애초부터 이제 관심을 두고 이제 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수익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금을 올 초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금 값도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익권은 아니고 마이너스권인데 금에도 이제 조금씩 이제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의 그 비자 수속을 정지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에 따른 그 입국 규제 보복 조치에 따른 건데요. 제가 이거 뉴스를 이제 뭐 유튜브를 보면서 역시 뭐 중국은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올해 10가지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장기국채 30년물, 그 다음에 금리 커브 스티프닝 포지션. 네, 이런 것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니까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네, 커브 스티프닝은 채권 수익률 곡선의 경사가 가팔라진 것을 보고 반대로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진 상황은 커브 플래트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 곡선은 채권 금리를 만기별로 점으로 찍은 뒤 이들을 이은 그래프. 채권은 일반적으로 단기물일수록 금리가 낮고 장기물일수록 금리가 높기 때문에 만기가 긴 쪽으로 갈수록 우상향하는 S자 형태의 일드 커브가 만들어지죠. 향후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땐 단기물 수요가 늘고 장기물 수요가 줄면서 장단기 이제 금리 차가 커지는 커브 스티프닝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뭐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베팅을 하라 약간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숏을 치고 EM 아시아 신흥국은 이제 롱 포지션을 갖고 와라. 그다음에 중국 주식에 주목해보자.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 그리고 구리 이런 강물 쪽에 안전자산 쪽에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떠냐. 그리고 여섯 번째는 크레딧 바벨 전략이라고 해서 단기와 장기 구간을 사들이는 바벨 회사채를 의미하는 크레딧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단기는 절대 금리가 높은 회사채를 사들이고 장기는 신용 위험이 적은 이제 국고채나 공사채 등으로 채우는 전략.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포트폴리오 상으로 이제 안정적인 이제 해지 수단을 이렇게 마련해 주면서 이렇게 뭐 수익도 꾀하고 안정성도 동시에 이제 가져가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산업재, 스몰캡, 그다음에 중소형주 네,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테크 섹터는 매도를 해라. 그다음에 사모펀드도 매도를 해라. 그다음에 유럽은행은 롱 포지션, 그다음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은행은 숏 포지션을 가져가자. 라는 뭐 투자 아이디어를 줬는데요. 이거는 뭐 개인들한테 이제 뭐 적용되는 내용들은 아니고, 그다음에 뭐 자산 운용가나 뭐 월가에서 이제 뭐 직접 뭐 기관 투자자들한테 뭐 이런 아이디어를 준 것 같은데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 아이디어를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내 증시로 넘어가면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반도체주 매수가 이제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었죠. 코스피는 워낙 반도체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반도체주는 갖고 가야 되는 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주 다시 조금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HTS에서 코스피 일봉 차트를 이렇게 긁어서 갖고 와봤는데요. 지금 뭐 11시 30분 기준이고요. 지금은 12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변동은 없고요. 2360 뭐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 고점이 2500, 그 다음에 단기 저점인 2180. 요거 딱 중간 값이에요. 요 중간 라인에서 지금 돌입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121선 저항을 맞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코스피가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지난번에 베어마켓 랠리에서도 봤듯이 지금 뭐 이렇게 얼핏 보면 수직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단계적으로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했다가 상승, 그다음에 조금 횡보했다가 상승. 또 이것도 이제 뭐 횡보하고 다시 상승, 뭐 이렇게 총 3단계, 3파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쭉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 1파가 왔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가 할 것이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CPI 발표도 있고 좀 어느 정도 미국의 CPI 발표에 따라서 미국 증시를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뭐 단기적으로 오늘 뭐 급하게 들어간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못해도 내일 아니면 월요일 날 이 코스피가 2280 라인까지 뭐 하락을 하느냐, 행보를 하느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2300선 라인으로 이제 근접했을 때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더 이게 좀 관망을 좀 해보겠다, 좀 더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2280선 요 라인까지 조금 보시면서 이 구간에서 이제 코스피 움직임을 보고 조금씩 이제 그동안 뭐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스피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다시 뭐 저점을 위협하고 이런 움직임은 전혀 보일 것 같진 않고요. 다만 지금 상승은 약간 좀 정체되어 있다. 지금 스토캐스틱 상에서 약간 가열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해보자. 2, 3일 정도, 2, 3일 정도 좀 지켜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뭐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냐? 이거는 뭐 그때 또 달라지겠죠.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일전에 8월 6일날 이제 코스피 저점은 언제일까?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 구간을 지나고 있죠. 1월달에서 2월달 넘어가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1, 2, 3 그때 상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1, 2, 3월달 요 사이에서는 방망이를 되게 좀 짧게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4월, 5월 이때 이제 쭉 갖고 갈 종목들을 지금 선별해서 조금씩 매집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투자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좀 보면 미국 증시는 이제 인플레가 잡힌다 기대감이 상승했다. 기술주가 오래간만에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이거는 좀 기타 좀 다른 뉴스인데 미국이 이제 전산 오류에 의해서 이제 항공 운항이 올스톱됐다라는 게 전에 나왔던 뉴스고요. 그다음에 미국 물가 지표 관망하는 분위기다. 환율은 1240원대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오늘 오전 시장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